유킷? No. 유킷. On the field.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네. 오늘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교육위원장 송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셉 역할을 맡은 HD 경영연구소 문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진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윤수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의 황재경 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재활시설나무의 이현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수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현장에 계신 복지사분들이 이거 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모신 우리 이현아 선생님은 보수교육을 듣고 나서 현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근데 현아쌤 연차가 사실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풋풋한 20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직급에서는 제일 좀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아무래도 실수를 잘 하는 그런 고민이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도 좀 실수를 하고 온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럴 때마다 너무 자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실수를 하고 또 이거를 이겨낼 때마다 내가 담아내는 그릇의 양이 조금 커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황재경 자기님. 네. 평소에 제가 관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오늘은 자기님이라고.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관장님은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기관장으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추천이 막, 들어왔었는데, 보수교육이 실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보장해주시는 거겠죠? 네, 어떠세요? 보수교육은 일단 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의무교육이고 또 교육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장된 교육이니까 8시간 하루 이렇게 보장되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이 함께 다 같이 서로 또 배려해야 일을 또 하루 비워도 같이 동료들이 배려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윤수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수연 자기님. 네. 네, 수연 쌤, 그럼 이제 경기도에 오셔서 보수교육 혹시 들으셨을까요? 네. 그럼 혹시 전에 계시던 곳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가장 좋았던 점은 그전에는 이제 녹화형인 보수교육이 없더라고요. 온라인은 있었지만 대부분 실시간이어서 여기서는 일단 녹화형 온라인 보수교육이 개설되어 있어서 시간이랑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혹시 신입 시절 때 본인의 어떤 별명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별명은 아니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질문 살인마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소속된 팀의 이제 팀장님 외에도 다른 팀에 쫓아가서 막 여러 가지 질문 공격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질문 살인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영 교수님. 네, 박진영 자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강생의 입장으로 쭉 얘기를 해주셨다면 또 강사의 입장으로서 보수교육, 특히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굉장히 늘 즐겁게 강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자들은 다 원하는 게 똑같아요. 방청객 리액션을 해주기를. 네. 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댓글창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었다는 어떤 이제 그런 거가 달리면 굉장히 보람되고 참 즐겁고,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님 혹시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우리 이렇게 현아쌤처럼 우리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그 학생 때의 모습이 이어져 가니까 열심히 들으시는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이제 그 조금 급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 필이 있으신 실무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 모습에서 이제 굉장히 겸손함을 배웁니다. 사실
굉장한 전문가시잖아요, 이미. 근데도 또 배울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자세를 고쳐잡고 앉으셔서 잘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아, 저것이 정말 사회복지사의 진정한 자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좀 수강생들한테 좀 이런 걸 부탁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조금 계실까요? 네,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건 정말 실천 학문이잖아요. 이론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 그렇지 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작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또 막막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이론 교육을 들으실 때, 아, 그냥 책에 써진 내용이구나라고 듣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면 훨씬 이렇게 딱 내게 되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이 찾아와요. 예. 특히 이제 제 전공이 가족복지라서 뭔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론을 들으실 때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책의 얘기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의 가족에 적용하면 그 어렸을 시절의 나와 만나는 시간도 갖고 그런 순간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간혹 사회복지 현장이 뭐 이론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점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수교육 안에서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교육에 대한 얘기만 하면 사실은 살짝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나만의 일할 때 즐기는 노하우랄까요? 뭔가 내가 스트레스 쌓였을 때 혹은 당사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노하우들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있으실까요? 우리 현아쌤부터. 일단 아직 연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 동료분들이나 회원분들이랑 같이 지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 힘. 이거는 아마 뭐 직급과 상관없이 세팅과 상관없이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람하고 마음이 잘 맞으면 착착착 이런 맛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우리 옆에 자기님처럼 좀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왔을 때 무조건 수첩을 들고 지역에 나갔던 것 같아요. 지역에 나가서 주민을 만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 차거든요. 어머.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에 이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연차가 오래되니까 약간 일과 삶을 조금 구분하면서 예전에는 어떤 내담자들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온정적인 책임감 같은 걸 느꼈는데 지금은 좀 그것을 분리하는 연습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분리가 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또 동료들 같이 그런 고민하는 걸 좀 같이 도와주면서 또 의미를 찾으니까 계속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연쌤은 어떠세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서 주로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정말 많은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감정적인 소진도 경험하고 되게 지친 날도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당사자를 배웠을 때 되게 힐링이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되게 일상에서 경험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커서 저는 당사자들과 수다 떠는 시간을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과의 또 라포가 또 우리 사회복지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네, 우리 박진영 자기님, 교수님, 학교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들끼리 학기 초에, 저 녀석을 어떻게 하지 하는 말썽쟁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도 끝까지 말썽쟁이는 말썽쟁이인데, 너무 신기하게 사회복지사가 되잖아요? 그럼 또 몰랐던 잠재력이 맞아. 네, 그러니까 공부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영역에서 본인의 달란트를 너무 잘 사용하는 제자들을 만나면 원래 범생이었던 친구들이 좋은 사회복지사가 됐다 이러면 크게 기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니까. 근데 말썽쟁이였던 친구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명함 쓱 내밀고 주면 그렇게 뭉클하고 에너지가 솟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다양한 얘기들 같이 해주셨는데요. 뭐 의미를 찾는 것들, 그리고 동료 안에서, 주민 안에서, 그리고 무한한 어떤 가능성으로 또 이 사회복지 하는 원동력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자기님들한테 협회에서 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냥 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퀴즈를 내서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스. 예스! 네,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수교육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정답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은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수교육은 총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OX, 네,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자, 1시간씩 1평점 해서 8시간 우리 보수교육 듣고 있죠.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운데요. 경기도에서는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명단을 올렸던 대상자가 이수하지 않고 퇴사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 기간에 새로 입사한 사람은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의무 대상자면 받지 않으신 분의 TO로 네,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수교육의 진행 방식은 실시간과 녹화형 두 가지다. 아니다. 딩동댕! 이거 약간 짠 것 같은데요. 네, 보수교육의 방식은 실시간과 녹화형과 집합교육 총 3가지의 네, 유형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 아시죠? 네, 갑니다. 진짜 듣고 싶었던 주제 교육인데 집에서 2시간 거리, 별로 관심은 없지만 집에서 30분 거리. 하나, 둘, 셋! 2시간 거리. 어머, 이분들. 오늘 모신 분들은 역시 좀 다르시네요. 진짜 교육을, 듣고 싶은 교육을 들으시러 가신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온라인 교육 대 오프라인 집합 교육. 하나, 둘, 셋. 온라인 교육. 네, 요거는 조금 갈리네요. 오프라인 교육 누구셨죠? 오프라인 교육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온라인도 좋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죠, 다. 오프라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들으시는 분과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오프라인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교감, 네. 우리 한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자기님을 모시고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견을 제시하기도 마땅치 않고 어떤 통로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해주시는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참고가 되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교육,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하세요. 보수교육은 일단 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의무교육이고 또 교육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랑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굉장히 늘 즐겁게 강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댓글창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었다는 어떤 이제 그런 거가 달리면 굉장히 보람되고 참 즐겁고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